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오늘이 이 13년 만에 가장 추운 입동이 되겠다라는 예보를 보고 추우니까 이 정도 챙겨 입어야지 하면서 오랜만에 패딩 점퍼 꺼내 입고 출근을 했는데요. 제가 나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 두터운 외투를 챙겨 입고 출근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추워집니다, 입동입니다 라는 소식과 함께 두터운 외투, 패딩 꺼내 입듯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내 계좌에 수익을 챙겨줄 수 있을 만한, 지켜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도 챙겨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 주식 해결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민되시는 종목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주식 해결사 시작합니다. 오늘의 핫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미중 관세 철회 소식에 상승했던 우리 증시, 미국의 나바로 국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지수는 회복하지 못한 채 양시장 파란불 켜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핫했던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바로 희비인데요. 오늘 희비가 엇갈린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나가 HDC 현대산업개발에 매각될 것으로 유력이 해지면서 두 그룹이 희비가 갈렸는데요. 지난 7일에 본 입찰에서 아시아나 인수 가격으로요.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2조 원 중반대, 그리고 애경그룹 컨소시엄은 1조 원 초반대를 각각 제시했었죠. 금액을 높게 제시한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 기업으로 유력한 가운데 이 승자의 저주일까요? 아시아나 IDT는 오늘 상승세, 그리고 이 HDC 현대산업개발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2시를 기점으로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22,650원의 종가 마감이 됐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요, 오늘 7% 넘게 급락이 됐습니다. 31,0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해시태그 보겠습니다. 다음은 P인수인데요. 또 다른 상한가 간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류 AI센터입니다. 이 한류 AI센터가 이 팍스넷 P인수 가능성의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어제 공시를 통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최대 주주 변경, 전환사채권 발행 등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팍스넷 임원들이 신규 임원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에 대한 재무구조 기대 개선감에 거래량이 몰렸습니다. 오늘 한류 AI센터 상한가에 도달을 하면서요. 오늘 702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는요. 어떤 해시태그일까요? 바로 10일이 나왔습니다. 기관이 10일 연속 순매수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이 전기차 배터리 동박 수요도 늘어나죠. 지난해 동박 수요가 3만 톤 정도였다면요. 2025년에는 38만 톤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박 회사인 일진 머티리얼즈는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이 말레이시아 신공장을 가동시켜 내년보다 올해보다 2만 톤이 많은 4만 5천 톤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큰 강세가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우상향 곡선 그려가고 있고요. 오늘은 6.6% 상승하면서 41,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입니다. CJ E&M의 먹구름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TV 광고 매출도 줄고 시청률 하락 원인으로요. 이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이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인 이 프로듀스 X101의 투표 조작 이슈가 더해지면서 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계속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17% 넘게 빠졌습니다. 15만 4,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특징주 짚어봤는데요. 이러한 특징주에 대한 투자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오를 줄 알았는데요.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 어떨지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시고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고민 종목들은 지금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올스탁 최병진 전문가 그리고 감명근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좋은 소식이 될 줄 알았는데 무덤덤한 모습, 불확실성 여전한 건가 싶은데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전일 마감에 중국 상무부에서 관세 철폐 관련해서 단기적 합의가 있다고 했는데 또 장 중에 또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나바로 국무부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합의를 안 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는 양시장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수급 동향으로 보면은 코스피는 기관이 566억 원을 순매수하였고요. 외국인은 마이너스 940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코스닥 지수에서는 기관은 마이너스 689억 원을 순매도하였고요. 외국인은 631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더 강했다. 기관이나 외인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의 물량을 좀 쏟아내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된 원인으로는 중국 상무부의 발언과 나바로 국장의 발언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서 미중무역 협상에 대한 불안 심리가 다시 한번 높아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 초반에 좋을 것 같아요. 매수세 들어가자 이렇게 했던 투기 자본들과 저가 매수세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망 매물로 전환을 하면서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하락 전환하는 정강 후양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 흐름을 보면은 이번 주 초반까지는 제약바이오주들의 순환 매성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개별 모멘텀이 있는 셀리버리 기술수주권으로 상승세를 유지를 하였고요. 텔콤 비보종 관련해서 임상, 삼상 관련한 이슈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필록스 또한 자회사 바이오진 관련해서 기대 심리가 유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지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기 모멘텀 기간까지는 그 전까지는 상승세가 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G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KMW의 조정 흐름, 실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시적인 반등 흐름 이외에 다시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5G 관련 섹터 같은 경우에는 KMW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 KMW의 4분기 실적 또한 3분기보다 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3분기보다 예상 실적이 좀 저조하다고 예상을 하고 시장에서 예측을 하기 있기 때문에 저가에 진입을 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지금 한번 관망 자세로 유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원익 IPS의 어닝 쇼크 영향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삼성전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조정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 부분 때문에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조정 흐름을 유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강 후 약 속에서 매도 물량 좀 많이 나왔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주 주요 이벤트들도 많죠. 이 중국의 관군제나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러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중국의 관군제 블랙 프라이데이 이미 좋은 부분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선반영된 기대 심리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으로 전환돼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11월 11일 관군제가 대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월요일 날 장초의 강세 흐름을 소비주들이나 면세주, 화장품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오후장 접어들면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일정 중에 하나는 슈퍼엠이 북미 투어를 시작을 합니다.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최근에 슈퍼엠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던 SM 라이프 디자인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
겨울왕국 2 관련주이기도 하지요.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격푸제로 한번 부활을 받을 수 있다.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디즈니사가 있습니다. 디즈니사 겨울왕국 2를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가 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최근에 뭐 애플이나 SK텔레콤의 웨이브나 지금 OTT 관련해서 대기업군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컨텐츠 미디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13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터키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중두권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완화하는 측면이 있는지 한번 유의 깊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14일에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고 오히려 조정 국면이 좀 짙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한번 주의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 심리 미리 선반영됐다라면 이 차익 매물에 대해서도 리스크 관리해야 할 것 같고 이벤트를 두고서 또 대응 전략을 챙겨봐야 할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종목에 대한 고민들 풀어볼 건데요. 어제 해결해드리지 못했던 고민들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제인 캐스터가 소개해 주세요. 네, 뽀상뽀상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 해드렸던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볼게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들어온 종목 지누스입니다. 이 코스피 새내기죠. 매수가가 86,000원에 비중 100%, 끝자리 번호 1636님인데요. 강명건 전문가님 비중을 100%나 담으셨어요. 이 종목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피 새내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고 신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상장 폐지했다가 다시 최근 들어서 이제 신규 상장한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매트리스 가구를 제조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제 캠핑 용품을 제조를 했었습니다. 뭐 아마존의 이제 침대 가구 용품 쪽에 이제 이미 베스트셀러로 지금 꼽히고 있고 그 관련해 가지고 하반기 코스피 그 상장 관련해서 대어로 또 꼽히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금 비중이 당연히 100% 너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시마다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여주시는 전략이 좋겠고요. 가격 전략을 드리자면 일단 목표가는 1차적으로 9만 원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손절가는 73,000원을 놓고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누스에 대해서 목표가, 손절가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풀어볼게요. 다음 종목은요,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오늘 급등이 나왔었죠. 매수가가 5,000원, 비중 30%, 끝자리 번호 1091님인데요. 이거는 최병진 전문가님이 잘 풀어주실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왜냐면 지금 얼굴에 비비크림 바르셨잖아요. 맞죠? 잘 풀어주세요. 네. 아무래도 방송용 조명이 있다 하더라도 바르는 게 필수이기 때문에 한번 발라봤습니다. 지금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관련주이지요. 단기적으로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광군제 관련 이슈와 미중무역 협상 기대의 심리로 계단식 상승 모습을 보여준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심히 봐야 될 점은 작년 말에 발생한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실적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이공 관련한 중국 당국의 규제의 여파로 인해서 실적이 점점 더 안 좋아졌는데요. 이 부분을 좀 올해 실적을 한번 체크해 봤는데 올해 실적은 이보다 더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우려치가 많이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52억 원을 매출을 올렸는데 손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139억 원이 발생을 하였고요. 단기 순손실은 349억 원이 발생을 하면서 굉장히 재무 구조상으로 안 좋아질 수 있다.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흐름에 맞춰서 좀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나바로 국장의 안 좋은 흐름 나바로 국장의 지금 합의가 안 돼 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음 주 좀 조정 국면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의견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매도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 매도가로는 5,300원 이상에서 무조건 정리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매도 의견 주셨고요. 단기 목표가를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는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민한 종목이 들어왔습니다. HLB 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가 32,3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8734님인데요. 강명근 전문가님, 이 종목 잘 풀어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좀, 안티 생기십니다. 네, 10만 안티가 생길까 조금 두렵기는 합니다만은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류에 영합해서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일단 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에너지 전략 관련 이제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필두로 해서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까지 이제 영위하는 기업이죠. 당연히 뭐 HLB의 주가 관련해서 거의 연동해서 같이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지금 오늘까지죠. 이제 리보세라님 관련 임상 결과 관련해서 포스터가 이제 발표가 될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크게 다시 한번 시세를 못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차트를 보면서 바로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유를 하시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위에 갭이 발생해 있죠. 이 갭 상단을 지금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여기서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28,850원 이쪽 여기 딱 보시면은 이쪽에 크게 저항이 있습니다. 지지선을 이제 살펴둘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쪽에서 해서 종가상 28,850원을 이제 지키는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일단 목표가로는 이제 35,650원, 650원까지 한번 1차적으로 보시고 추후 이제 뉴스나 이런 거 살피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알려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메지온입니다. 매수가가 22만 1,000원에 비중 50% 담으셨고요. 끝자리 번호 2906님인데요. 최병진 전문가님 그래도 수익권에 있으세요. 이 메지온 좀 더 가져가 볼까요? 네, 이 종목 어차피 비중이 많으시고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오긴 했지만 안전을 위해서 투자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으로는 보유 관점 잡아드리겠고요. 목표가로는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 24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는 부분 매도, 분할 매도 다 좋습니다.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로서 유명한 기업이죠. 지금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희귀 의약품을 허가를 받은 포탄수술 환자 치료제가 어떻게 보면 기대 심리가 부합이 되면서 지금 20만 원 이상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올해 중반, 초중반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 삼상 관련해서 리스크가 부각을 받으면서 6만 원대까지도 한번 내려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루머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니고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상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에 기대 심리를 가지고 올라올 때 기대 심리를 이용해서 잠깐 수익을 보고 안전하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도하는 관점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헬릭스미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18만 원, 20만 원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나요? 급락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해서 수익 보는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17일 날 발표가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무조건 24만 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는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4만 원 이상에서 이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매도 관점으로 풀어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악재가 좀 많았는데요. 매수가가 7,950원에 비중 15%, 끝자리 번호 8177님의 고민입니다. 감영근 전문가님, 이거 희망 좀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참 삼성중공업 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아직까지 좀 애매한 상황이라 가지고 네. 저도 일단 뭐 당장 뭐 매도 사인은 못 드리겠으나 보유는 하시되 어느 정도 추가 매수 하시기보다는 비중 축소의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LNG선 수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 3분기까지 35척이 세계적으로 이제 발주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삼성중공업만 13척을 이제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 빅3가 거의 다 대부분 수주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좀 긍정적이긴 한데요. 최근 들어 좀 뉴스가 많이 나왔죠. 일부 이제 호주에서 이제 관련 해양 플랜트 1조 7천억 규모의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일본에 뺏겼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10월 말이었습니다. 그때 스위스 선사로부터 드릴십 계약 2척이 또 그 수주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이제 드릴십 관련해서 어떻게 매각을 할지 여부에 따라 손실은 결정되게 되겠지만 향후 그렇게 좋지 않은 그 악재성 이슈 때문에 메이저 수급들이 전부 다 이제 매도 우세가 지금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악재의 큰 음봉 발생 이후에 보시면 이때 보시면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계속해서 강한 매도세가 나왔죠. 이후 어느 정도 바로 반등이 나오면 사실 기술적으로 괜찮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럴싸한 반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보시면은 대략 7,100원에서 7,200원대 지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추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기보다 일단 제가 손절가를 7,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손절가 7,000원 이탈하면 전량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7,950원까지 당분간 돌파하기 힘듭니다. 일단 4분기에 지금 카타르에서 대규모 물량 발주가 있다는데요. 그때까지 한번 소식을 기다려 보시면서 일단 1차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7,700원 목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급락 배경부터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너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들어온 실시간 종목 해결 도와드릴게요. 종목 해결사로 함께 가시죠.